안녕하세요. 치과의사 등판 현사치과 대표원장 보안의과 전문의 홍동환입니다. 오늘도 주제를 네이버 지식인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과 임플란트 수술 혈압 질문합니다. 어제 치과에 갔는데 옆에 환자분이 임플란트 수술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고혈압이어서 혈압 재본다고 너무 높으면 못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얼핏 듣기로는 179면 나온 것 같아요. 고혈압 기준이 140에서 90이잖아요. 수술을 하더라고요. 근데 수술을 못할 만큼 정확한 기준이 얼마가 될까요? 자, 이게 고혈압 관련해서 이제 환자분들이 물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혈압과 임플란트가 어떤 문제가 되냐? 고혈압이 있다고 해서 임플란트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고혈압이 있도록 관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임플란트한테 크게 지장은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병원을 오면 무조건 혈압은 조금씩 올라갑니다. 긴장해서. 저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140에 90 이 정도라고 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 이제 고혈압이 왜 문제가 되냐? 첫 번째는 먹는 약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먹는 약이 있어요. 아스피린, 아스트릭스 이런 약간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먹습니다. 요새는 이걸 그냥 먹는 상태로도 수술을 많이 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5일 혹은 5일에서 일주일 정도 끊는 약들이 꽤 많아요. 가끔은 와파린 같은 거 드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랑 다른 병이랑 관계됐겠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은 약을 함부로 중단도 못해요. 그래서 이런 고혈압 때문에 먹는 약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꼭 치과에 얘기하셔가지고 자기가 먹는 어떤 약을 먹는지 그리고 평소에 이 약을 끊어도 되는 건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물어보는 질문이 그겁니다. 혹시 건강검진 할 때 해보셨냐 최근에? 대부분 수면 내시경을 하잖아요. 그럼 수면 내시경 할 때 용량 같은 걸 같이 떼기 때문에 꼭 그게 적혀 있어요. 중단하고 해야 되는 약들. 건강검진을 무리 없게 했다라고 하면 대부분은 그냥 5일 정도 끊어도 되는 약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못 끊는 약이 있으면 꼭 얘기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혈압이 되면 수술을 못 할까? 제가 예전에 이제 저희 그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수술하다가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딱 누워 계셔가 쟀는데 혈압 200이 딱 나왔거든요. 바로 누우셨습니다. 바로 누우셔가지고 좀 있다가 이제 수술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200이 넘어가도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위험합니다. 물이 파이프가 이렇게 있는데 압력으로 밀어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압력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 터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200이 넘어가면 수술뿐만 아니라 뭐를 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을 완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거를 떨어뜨려주는 작업을 해야 되죠. 근데 179가 나왔다. 할 수 있냐? 할 수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179가 계속 나오지 않았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검진 하러 가도 이거 혈압 재보고 낮으면 되게 여러 번 재요. 낮게 나올 때까지 잽니다. 여러 번 재가지고 똑같이 179 이상이 나오고 180이 나왔다. 그럼 못했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한 번 쟀고 들어가서 다시 쟀는데 다시 낮아졌다. 왜냐하면 긴장이 많이 되니까. 그러면 또 괜찮아요. 저희 병원은 수면 걸고 많이 하니까 수면이 그 혈압 낮추는데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면하기 전에 혈압과 수면 걸고 나서 혈압은 완전히 달라요. 수면하기 전에 막 180, 190 갔던 분들도 수면 걸고 딱 주무시는 순간 130, 120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쭉 가요. 그리고 나중에 깰 때쯤 다시 올라갑니다. 막 미친 듯이 올라가요. 왜냐면 그때 아프기도 하니까. 혈압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수술할 때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수술은 많아야 몇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술하는 동안 사람이 문제가 되진 않아요. 다만 피가 좀 많이 날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 혈압이 높으면 병원을 가봐야 돼요. 그냥 180이 나오면 병원을 가봐야 돼요. 계속해서 180이 나오면 병원을 가봐야 되는 거예요. 치과 진료는 180이 넘거나 200이 넘으면 권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술하다가 긴장을 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수술했는데 아팠어요. 그럼 더 긴장해가 혈압이 더 올라가거든요. 더 위험해집니다. 180인데 수면 환자다? 해볼만 합니다. 떨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수면 걸면 모니터링을 하니까 170, 150 이렇게 나왔다. 합니다. 괜찮아요. 에피네프린 들어간 거라든지 그런 거 조심해서 하면 됩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무조건 못 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정리를 하면 혈압이 있는 환자들은 혈압약 때문에 먹는 약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약만 잘 알고 중단할 수 있는 기간만 정확하게 알고 그런 거 한다라고 하면 대부분은 수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압이 높은 분들, 긴장이 많은 분들은 수면치료, 의식화 진정치료죠. 그게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됩니다. 그리고 180이 넘는다고 해서 수술을 무조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사분이 너무 실력이 좋아가지고 환자분 긴장을 다 풀어주면 뚝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기준으로 무조건 못하는 건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혈압을 딱 그 자리에서 재가지고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혈압에 얽매이지 마시고 그 의사 원장님이 이걸 판단하셔가지고 하는 걸 믿고 하시면 대부분 괜찮을 겁니다. 고혈압이라고 하는 거는 치과 진료에 있어서 요새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좋은 치과 찾아가지고 진료 받으시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겁니다. 오염원 말고 수술 전에 전신이랑 또 다른 걸 체크를 또 있을까요?
많죠.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병원에 세미나를 했는데 전신질환이 엄청 많더라고요. 내용을 정리했더니 거의 A4지 몇십 장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많습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전신질환이라기보단 약이에요. 약. 전신질환 때문에 먹는 약. 약 이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고, 어플도 있습니다. 어플도 있어서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어플이 있어요. 자기가 무슨 약을 먹는지 다 확인 가능한 어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플에서 확인해 보시면, 내가 병원 같은 거 갈 때 병원에 굳이 확인해 보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는 어플이 있어요. 제 대표적인 게 당뇨죠. 당뇨 환자인데 혈압하고 되게 비슷해요. 당뇨 환자도 대부분 다 할 수 있어요. 당뇨 환자는 왜 못하냐? 너무 높으면 못하죠. 당뇨는 혈당이 200이 넘어가면 못합니다. 수술하든 뭐든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지금 200이 높다고 못하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수술하고 나서 오늘부터 완전 관리를 잘해가지고 바로 뚝뚝 떨어뜨려놨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앞으로가 중요한데, 이제 사람을 못 믿는 거죠. 평소에 나오는 사람이 200 이하로 갑자기 떨어질 수 있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당뇨 환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긴 하지만 200이 넘어가면 일단 수술을 안 합니다. 예. 근데 그 자리에서 재냐? 그건 아니고, 이전에 병원의 결과를 가지고 저는 판단할 뿐이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단기로 스파이크처럼 올라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꾸준히 그걸 유지하는 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재는 것보다는 이전에 그 원장님, 그 내과 원장님과 진료했던 그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치과의사 등반 신다치과 대표원장 홍동환이었습니다.